이 심리학에서 행복 바이러스를 찾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좀 실천할 수 있고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좀 소개해 드리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명상학회장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명상이 핫하다는 걸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 명상이 행복해질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로 지금 명상이 우리가 행복을 높일 수 있는데 중요한 방법이라고 지금 많은 분야에서도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분한테 좀 그 명상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을 좀 드리고 명상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러한 왜 행복해질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 내과학적으로만 좀 설명해 드릴게요. 또 한편에서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자리도 참석하신 분도 이제 많이 참석 못할 수 있는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고 있고 요즘에 그 코로나 블루라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요새 집안 내에서 가정폭력도 많아지고 또 자살률도 좀 높아지고 있고 심리 상담도 하는 경우도 많아지는데 이러한 코로나 블루 시대에도 갖고 있는 명상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그것도 같이 설명드리면서 포스트 코로나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가 그것도 명상이 될 수 있다 하는 방법론적인 이야기를 좀 드릴까 싶어요. 일단 그래서 명상이 뭔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항상 제가 명상 교육 밖에 나가면 항상 이걸 강조하거든요. 이 부분을 항상 강조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상당히 많이 알려졌어요. 우리 과거에 한 10년 전 이때보다는 명상이 상당히 많이 알려졌고 또 명상이 좀 많이 수용되고 있고 많이 적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명상을 이야기하면 아직까지 이 명상이 우리 과학적 베이스 속에서 보게 되면 이걸 하면 참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좋겠는데 그런데 이제 명상하면 이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이 명상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하시는 분들도 이제 있을 수 있어요. 불편해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명상은 지금 종교를 떠났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명상은 종교하고는 좀 무관하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도 명상에 대한 불교적인 설명 이런 게 아닌 것이 아니고 명상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결과 기반 속에서 명상을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훈련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열지 않고는 이 명상 효과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기존에 조금 전에 제가 염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명상이 우리가 종교적인 문제를 떠났다.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선입관을 갖고 있으면 명상이라 하면은 하나 좀 신비주의도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지금은 많이 희석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은 이 명상을 이해할 때 이것이 이제 타임즈 커버 스토리인데요. 이것이 2003년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The Science of Meditation. 이 명상은 우리가 선입관을 갖고 있는 중에 동양에서는 불교 쪽에서 마음 수용을 위한 수단이다 보니까 명상 이꼴 불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명상에 대한 종교적인 문제가 부딪힐 수가 있는데 그런데 1975년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명상 지금 우리가 요즘에 명상이 많이 알려진 거는 서구에서 명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들을 많이 하고 그 결과들이 밝혀짐에 따라 가지고 그 효과가 그러면서 많이 퍼졌는 거거든요. 지금 서양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명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동양문화권보다.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그 명상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무슨 그 불교적인 어떤 그 종교적 오리엔테이션이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오로지 믿는 거는 명상에서 과학적으로 밝혀진 결과를 믿고 명상을 배우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명상은 과학입니다. 그래서 이걸 1975년도에 미국에서 그 전에도 물론 일본의 그 제인이란 참석하는 그것이 일본에 의해 들어가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이 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명상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대되게 만든 큰 계기를 만들었던 것이 미국에서 명상 프로그램을 만들어진 거예요. 그 하버드 대학교 벤슨이라고 하는 그 심장학과 교수가 이완 반응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79년도에는 존 카바친카라는 사람이 매사추세츠 의과대학에서 MBSR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환자들한테 적용하고, 그러면서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이 그와 관련된 책도 내고 프로그램이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과학자들도 이거 뭐야, 이런 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현장에서 왜 이펙트가 있지,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이 과학적인 연구를 갖다가 해보고자 하는 욕구도 생기고 과학적 연구를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 넘어오면서 이전에 과학의 명상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마이너하게 소수였지만은 지금은 1년에 명상 관련된 논문이 국제적 논문 실리는 것이 한 1000편 이상 나옵니다. 1000편, 1200편씩. 엄청나게 지금도 명상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명상은 과학이다. 그래서 그것이 그 타임지 쪽에서 2003년도에 이 명상하는 것에 돌아가는 거 보니까, 야, 이거 명상하면 동양인의 어떤 그 종교의 하나 수행 방법으로 생각했는데, 이 과학적 연구들이 막 축적되는 걸 보고 나서, 야, 이제는 명상이 달라졌구나. 그래서 이제 명상이 과학이 되었구나. 이렇게 이제 천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마인드풀 리볼루션 하면서 커버스토리를 또 다루었는데요. 이거 17년도 건데, 이거는 이제 마음 챙김하는 명상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변혁을 일으킨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명상은 우리가 어떤 그 시대에 중요한 하나의 개념 내지 하나의 그 사조, 하나의 사상들이 만들어지면 그것이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미비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무슨 리볼루션 하는 말을 안 써요. 뭐 변혁이다, 뭐 혁명이다, 이런 말은 사회 전반적으로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어. 그것이 크게 확대될 때 미친 영향이 굉장히 미쳐서 사회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클 때 쓸 수 있는 용어가 리볼루션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 말은 오늘날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확산되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 명상이 적용되고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명상은 하나의 사회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현상들을 일으킨다는 측면 속에서 저런 커버스토리의 제목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은 과학이고, 그래서 명상을 배우고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여러분들 그 문제 때문에 좀 마음의 불편함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 부분이 마음 공부하는 명상 방식을 봤을 때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그래서 넘어가려고 하고요. 이거는 어떻든 외국에서는 우리보다 실제로 명상하는 사람 많다는 것을 갖다가 그림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명상의 기업체에서 크게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특히 그 실리콘밸리부터 미국에서는 그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있는 그런 쪽에서는 명상이 굉장히 활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이 차도 멍탁하는 사람인데 구글에 있는 사람이에요. 구글에서 이 그 직원들 연수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책자가 Search Inside Yourself 하는 거고, 이게 번안돼 가지고 너희 내면을 검색을 하는 거죠. 이 책 내용이 구글에 그 연수 자료로 썼던 책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이 안에 핵심은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EQ 들어보셨죠? 이게 1990년대에 크게 히트친 개념이에요.
지금도 그 EQ 개념은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은 IQ가 아니고 EQ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EQ 핵심이 뭐냐면은 욕망 조절이 능력이 EQ예요. 그래서 EQ 실험에 여러분들이 마시멜로 실험을 혹시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마시멜로 실험, EQ 실험인데 어린애들, 유치원 다니는 애들한테 마시멜로라는 달싹한 것을 갖다가 단 것을 갖다가 애한테 주고 선생님이 나가면 먹어도 돼. 그런데 선생님 나갔다 돌아올 때까지 안 먹고 있으면 2개 주객하는 실험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애는 딱 놓고 선생님 딱 나가자마자 얼른 먹는 애가 있었고, 어떤 애는 그 선생님 돌아올 때까지 먹고 싶어도 그걸 째려보면서 또 안 보려고 노력하면서 허벅지 꼬집어 가면서 참는 애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2개 먹은 애가 있고, 그러니까 이 1개 먹은 애, 2개 먹은 애가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렇게 해서 나중에 10몇 년 후에 추정 연구를 했어요. 추정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은 2개 먹은 아이가 1개 먹은 아이보다, 미국에도 보면 SAT 시험 있잖아요.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SAT 시험에서 평균 200점이 높아요. 자, 이러니까 당연히 2개 먹은 아이가 1개 먹은 아이보다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갔겠죠. 자, 그리고 취업을 했을 때 보니까 2개 먹은 아이는 1개 먹은 아이보다 더 좋은 회사에 들어가 있고, 또 더 좋은 회사 들어갔으니까 받는 페이도 더 많이 받고, 그러면서 저걸 주창했던 골망하는 사람이 이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 좋고 막 이런 것이 아니었구나. IQ가 아니고 성공하는 데 중요한 건 EQ다. 이 욕망 조절을 하는 힘. 그래서 욕망이 우리가 동양철학에서 보면 7적이 들어가잖아요. 히노 에라 에오 욕 이렇게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크게 확대되면 정서 조절의 힘이에요. 정서 조절이. 이것이 이제 EQ의 핵심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책도 보면 이 안에서는 2가지가 핵심이 있습니다. EQ, 하나는 명상이에요. EQ와 명상으로 구성된 책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구글 직원들한테 가르치고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전부 애플 뭐 이런 데로 페이스북 이런 쪽으로 전부 다 확산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계적인 굴지의 IT 회사들에서는 아주 잘 만들어 놓은 명상 센터들이 다 갖고서 명상실. 그런데 이제 조금 저도 가보지 못했지만 사진을 보면 좀 아쉬운 게, 그 명상 실 이런 데 만들어 보면 동양 분위기를 만들어 놨는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일본 분위기예요. 그 분위기 자체가 한국적인 게 아니고 일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게 좀 아쉽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회사 속에서 명상을 장려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뭐 구글에서 오늘 이제 연수 끝나고 기념 촬영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그 직원들이 뭐 명상 교육 받고 있고, 이것도 다 그런 사진들입니다. 혹시 또 이 책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붙다버립니다. 리켄세이라고 이 사람이 심리학자예요. 임상 심리학자인데 신경심리학 쪽이니까 이 뇌하고 좀 관련된 쪽에 하는 사람인데, 뇌 기능 진단하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책이 참 히트를 쳤던 책이죠. 근데 이 책도 이 책의 그 본질은 안에 들어가면 핵심은 저거예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인간의 궁극적인 지향점 뭐냐는 겁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지향점. 여러분들은 왜 사느냐,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를 한번 생각을 한번 깊이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느냐는 거죠. 그래서 물론 사람에 따라 가지고 목표가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사회 지위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고,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성취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이면을 넘어서 버리면, 그래서 그것을 성취 못하면 어떨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면 불행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표를 성취하는 이유는 뭐냐? 행복해지기
위한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행복지향은.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걸 하면 행복할 것 같고 저걸 하면 행복할 것 같고 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개개인이 갖고 있는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면은 행복을 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리켄슨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행복해지고 싶으냐 이런 거죠. 제 전공이 원래 심리학에서 생리심리학, 뇌과학이에요. 그래서 뇌하고 인간 행동, 또 다른 말 인간 심리하고 이 관계를 연구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2000년 이전에는 쥐 실험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쥐 뇌를 손상시키고 그러고 나서 쥐를 회복시켜서 어떤 행동 실험을 하고, 그래서 이 뇌가 어떤 기능을 하는구나 이런 연구를 했던 거죠. 저는 2000년 이전에는. 그래서 2000년 이전에는 쥐 실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쥐를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그때 친구들은 저보고 살서자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아주 그 농담이지만 제가 듣기엔 좀 선뜻한 이야기인데, 네 죽으면 아마도 지구덩이에 빠질 거다. 하도 쥐를 많이 잡아가지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이야기한 친구도 있는 것처럼, 그때 2000년 이전에는 쥐 실험을 좀 많이 했고, 그런데 2000년 넘어서서는 대학원생들이 이쪽 연구 기초 쪽에 이제 잘 안 오가다 보니까 학생들 좀 적거리가 정신생명학회가 뇌파 쪽으로 이제 갔어요. 뇌파 측정하는 거 사람들에서. 자, 그러면서 제 전공이 그래서 근래에는 명상이 뇌에 미친 영향 해가지고 뇌파 측정해서 그런 연구도 좀 발표한 적도 있고 이제 그런데요. 일단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행복해지고 있어요. 뇌과학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생각하고 어떤 감정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뭐가 그걸 한다고 생각하죠? 오늘 관점에서는 마음이 나를 그렇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거는 뇌과학적으로 보게 되면 그 마음이라 하는 것 자체가 뭐로 보느냐면 생물학적으로는 뇌로 보죠. 뇌. 그래서 이 뇌가 여러분들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다 조절하는 중요한 생물학적 실체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이런 것도 다 뇌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더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리켄슨 하는 사람도 인간이 궁극적으로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래 지향점인데, 그러면 행복해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행복해질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거냐?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는, 행복적으로 작동하는, 행복적으로 생각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감정이 일어나고 행복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그러한 행복을 위한, 행복 가능한 뇌를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행복해지고 싶으면 행복한 뇌를 만들어야 된다, 그걸 강조를 하는 거고, 그런데 그러면 방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건데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내세우는 것이 명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행복한 뇌가 되어야 되고, 그러면 행복하게 가기까지는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내적 심리적 현상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행복한 뇌를 만들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뇌를 만들려면 행복해지는데, 그러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이야기는 명상 수련, 즉 명상이라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상을 실천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행복한 뇌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뇌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신경학이 들어와요. 자, 그런데 우리가 명상을 하는 것은 다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을 다룩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나중에 뇌가 바뀌는 거니까, 우리가 뇌가 바뀌기까지 여러 가지 심적 경험도 하고 하니까 명상 속에서 우리는 심적 상태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또 게으름 원인이 어디서 오는지, 이러한 심리적 문제도 알아야 된다. 그런 측면 속에서 심리학,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하나의 교집합으로 다 잘 맞춰진 이 조건 속에서 우리는 행복한 뇌를 만들기가 가장 쉬워진다고 보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봐가지고 제목은 붓다 브라인 이래 와 있지만은 여기서 봐가지고 심리학을 알아야 되고 신경을 알아야 되고 명상이라고 하는 걸 실천을 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쪽에서 우리는 이 안에서 무슨 종교가 있고 그러냐는 거죠. 이 안에서는 있는 거는 오로지 과학밖에 없다. 이거는 실천의 방법이고 나머지는 심리학과 사회과학이죠. 신경학은 우리가 이과에서 이야기하는 생물심리학, 생물과학이잖아요. 자, 그래서 의학. 그래서 이제 명상은 이렇게 과학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말씀을 더 강조하고 행복해지고 싶으면 여러분들 행복해지고 싶으면 여러분 뭡니까? 행복 바이러스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면 뇌를 행복한 뇌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방법은 뭐냐? 명상이라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명상이 지금 좀 뇌를 바꿔주느냐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할게요. 이거는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이거 스트레스에 있어서 마음이 중요하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것을까지 다 이야기하면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았어요. 그럴 거예요. 요거 한 가지만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명상이 아까 이야기했는 것처럼 벤슨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하버드 대학교의 심장과 그쪽에 의사예요. 의대 교수. 존 카바친 하는 사람도 매사추세츠에서 의과대학의 교수예요. 그러니까 명상이 크게 미국에서 확대되는 데는 우리가 의료 명상 해가지고 의학 파트에서 적용되는 프로그램에서 확대됐거든요. 그것이 크게 받아들이게 된 거는 우리가 의학 쪽에서 보게 되면 한때는 우리가 정통 의학적인 관점에서는 생물학적 관점이에요. 우리가 병이 생긴다는 이유는 모든 것이 질환 중에 원인이 되는 것들은 생물학적인 이유들, 뭐 감염성 질환 같은 경우 요즘에 이야기는 이 코로나19처럼 우리가 어떤 생물학적 원인들에 의해 가지고 병이 생긴다 하는 것이 정통 우리가 의학적인 모델인데 이것이 이제 1970년대 이후부터 그 의학에서도 하나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심신의학하는 것이 대두돼요. 심신의학. 그러니까 심신의학은 뭐냐면은 정통의학은 하나의 병의 원인을 생물학적으로 봤는데 심신의학 쪽에서는 병의 원인은 생물학적인 것에만 오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의해서도 신체의 질병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관점이 대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몸과 마음 이것을 다 같이 보는 의학, 그것이 심신의학이고 그 심신의학이 대두되면서 나오는 우리가 면역에서의 중요한 파트가 사이코, 뉴로, 엔도, 이뮤놀로지 하는 것이 나와요. 이게 이뮤놀로지 하는 게 뭐냐면 면역학이에요. 그 면역하면 우리가 면역이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제가 마지막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코로나19도 면역이 문제 때문에 면역 때문에 폐렴이 걸려가지고 급성호흡기 증후군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역이 문제인 거죠. 면역이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면역하는 것이. 근데 이 면역에 옛날에는 이 면역을 일으키는 것은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항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하나의 이물질, 우리 몸에 많은 이물질, 뭐 박테리아 또는 뭡니까 뭐 곰팡이들 뭐 이런 것들처럼 이물질에 들어가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하는 항원과 항체가 아닌 이쪽에 면역이 초창기에는 그렇게 관심을 가졌지만은 우리 심신의학이 대두되면서부터 이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이 면역하는 것이 이것이 영향을 받는 것이 사이코 하는 것이 사이콜로지 심리거든요. 심리 내지 정신, 뉴로 신경, 엔도크리놀로지 이게 뇌분비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면역하고 보니까 면역도 보면 심리적인 문제하고 신경적인 문제 그리고 뇌분비의 문제, 호르몬 이것이 다 아우러서 면역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여기서 보게 되면 심리적인 문제도 면역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그림이 뭐냐면은
우리가 몸에서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물학적으로 시스템을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한 3개가 있어요. 신경계, 하나는 호르몬 만드는 내분비계, 하나는 면역계. 이 3가지가 유기적으로 톱니바퀴가 되어서 막 물려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이코뉴로 엔도이뮤놀로지 여기서 보듯이 이 심리적인 문제도 우리가 생물학적인데 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 심리적인 문제도 신경에 영향을 미치고, 심리적인 문제도 이 그 내분비에 영향을 미치고, 심리적인 문제가 이 면역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심리적인 측면의 한 바퀴와 톱니바퀴 하나와 생물학적 톱니바퀴가 3개가 있는데, 이 3개의 톱니바퀴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것이 우리가 마음이 잘못 쓰고,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에서 화도 많이 일어나고, 일명 이야기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면 거기에 준하는 나머지 우리가 생리적인 이 시스템들이 거기에 준하도록 작동하는 거예요.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때는 그것과 관련된 신경계 반응과 내분비 반응과 면역계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궁극적으로 나중에 우리는 질병도 생기고 그런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내 시스템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 내 신경 상태가 갖고 있고, 불행한 마음 상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진짜 저렇게 돌아가니까 건강도 취약한 상태 되는 건데, 내가 이 마음을 갖다가 좀 행복하게, 저 스트레스 안 받는 마음으로, 우리가 집착하지 않고 고통받지 않는 마음으로 내가 바뀐다면, 그러면 이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게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나머지 맞물려 있는 톱니바퀴도 거기에 준해서 작동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왜 마음이 편안하면, 왜 우리는 몸이 건강해지냐, 마음이 편안하면 편한 것에 관련된 신경학적인 신경계의 반응이 존재하고, 또 마음 편하기 때문에 그것과 준하는 호르몬이 나오는 거고, 또 마음이 편하니까 면역에 거기에 준하는 면역 반응이 나오고, 그래서 면역이 높아지는 거고, 우리가 뭐 행복 호르몬 뭐 이런 것도 나오는 거고, 신경계도 보면 우리가 노화도 빨리 안 일어나고 뇌세포가 빨리 안 죽는 뭐 그러한 여유로운 또 자율신경계로 가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해서 좀 마음이 여유롭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생리적 반응도 느린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나중에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4가지 톱니바퀴 같이 돌아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조절 어렵고, 이걸 조절 어렵고, 이건 조절 어려워요. 내가 호르몬 좀 더 내놓자 이렇게 하는데 호르몬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야, 항체 좀 더 만들어, 걔가 탁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걸 조절할 게 내가 좀 뭐 그 조절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나마 톱니바퀴 중에 하나가 어느 게 있어요. 요거는 내가 좀 해볼 거리가 있죠. 좀 내가 마음을 좀 잘 움직이고, 좋게 움직이고, 다독거려주고, 내가 좀 행복한 마음이 일어나도록만 만들어준다면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음을 조절하는데, 그렇게 마음을 그런 식으로 마음을 조절하는데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뭐였습니까? 명상이라는 거죠. 방법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배우면, 명상을 하면 몸이 건강해지는 이유는 이런 형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명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잠깐만 명상이 요즘에 어떻게 쓰이는가,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쓰이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망 원인의 첫 번째가 뭐다? 암이죠. 사망의 원인은 암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그 보완대체의학 접근법에서 보완대체의학, 우리가 정통 의학이 아닌 다른 방식의 의학, 그 의학을 쓰는 사람들을 그 유방암 환자들 2,562명을 대상으로 해서 당신은 정통적인 의학의 방법 외에 보완 대체의학 방식 중에 뭘 쓰느냐, 이런 거 조사를 했던 거예요. 그 조사를 해봤더니만 이거는 이제 암을 목적으로 쓰는 사람, 이거는 암 목적으로 쓰지 않는 사람, 암에 걸려있지만은, 그래서 봤을 때 가장 높게 나오는 것은 보통 많이 하는 것은 마사지예요. 마사지.
안 걸리고 뭐 몸 아프고 하니까 마사지 비율이 제일 높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율이 높은 것이 메디테이션, 릴렉세이션 나와요. 즉 명상하고 이완 반응 뭐 이런 것들을 쪽이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쓰는데 치료 목적으로 넘어가게 되면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심상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칼 사이먼트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심상 암 환자들을 위한 심상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본래 영상 뭡니까 의학과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암 환자들이 뭐 병이 진행되고 뭐 이런 것 같다 보면 자꾸 이제 그 캔서 찍고 계속 이제 뭐 CT 찍고 뭐 MRI 찍고 계속 그런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고 진단하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환자들이 이렇게 어떤 사람은 암이 나아지고 또 건강해지고 회복도 빠르고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자꾸 더 악화되고 이런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그럴까? 왜 어떤 사람은 자꾸 암이 나는 사람이 있고 암이 이제 악화돼가지고 처음에 비슷했는데 비슷한 암이었는데 누구는 그때 죽고 누구는 살고 왜 그럴까를 생각했던 거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 보니까 궁극적으로 그거를 보니까 마음의 문제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마음의 문제. 그래서 거기에서 보게 되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영성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 그리고 낙천적인 사람들, 그리고 적극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악화된다 하는 걸 보고 나서 그래서 이 사람이 심상을 머릿속에 심상을 그래서 암 환자로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서 암이 치유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심상 훈련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치료적 목적에서는 이 사람이 가장 이 심상 요법을 가장 많이 써요. 그 외에는 보게 되면 여도 명상을 갖다가 많이 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암 목적은 아니고 그냥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도 보면 그런 사람들 요가를 갖다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명상을 두 번째로 많이 하죠. 마사지도 제가 그대로 유지하네요. 이건 별로 많이 안 쓰고 어쨌든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뭐 첫 번째는 아니지만은 이 명상이라 하는 것이 암 치료 방식으로도 좀 쓰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얼마나 규칙적으로 하느냐 명상을 암 치료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 중에 규칙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가장 규칙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영성치료예요. 이건 영성을 신앙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 명상을 갖다가 암을 치료하는 사람들이 명상을 아주 규칙적으로 한다.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 아픔은 우리가 병은 고통이 되는 거죠. 행복과 지금 반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명상이 보여주는 이 면역에 대한 연구 결과도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이거는 프로그램이 MBS라는 프로그램, 아까 이야기한 존 카바친카라는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이 MBS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저거는 이 효과는 8주 프로그램 참여. 프로그램 8주만 참가했는 사람인데 프로그램 참여하기 전과 참여한 후에 어떻게 면역이 바뀌었는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리틱하는 것이 유니틱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자연 살인세포라는 게 있죠. NK세예요. 자연 살인세포의 측정치예요. 그 이제 암하고 싸우는 우리가 면역세포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인터페론 감마 이게 이제 면역의 긍정적 면역을 유발시키는 거죠. 인터페론. 자, 그 뒤에 몇 가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이제 이거 그래프를 볼 거냐는 건데 8주니까 첫째 훈련 받고 나서 2주 지나고 나서 4주, 6주, 8주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해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리틱하는 이 수치가 이 캔서 프리하는 사람은 프리하는 건 뭐냐면 암 안 걸린 사람이에요. 암이 안 걸린 사람들은 정상적인 면역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수치가 이 정도 유지가 된다는 뜻이죠.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걸 면역에서는 이걸 이만큼 유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2주 교육받는 사람은 초창기잖아요. 교육받기 전에
그래서 교육받기 전에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것보다 이 수치가 낮게 나와요. 수치가 낮게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까만색 명상 훈련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명상 훈련하는 사람은 점점점 훈련하지 않는 사람은 참 감소하는 반면에 훈련하는 사람은 점점점 증가해요. 그래서 면역이 정상화되어 가죠. 자, 여기서 보면 인터페론도 마찬가지죠. 정상인 사람들은 이 정도 갖고 있는데 초기에 암 환자들은 이것도 다 낫게 되어 있는데 명상을 받고 되면 자꾸 증가되어 가지고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인터루킨 4 하고 있고요. 인터루킨 10, 인터루킨 6 이거는 이제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이거 보통 그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게 적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안 그런 사람들이 높게 돼 있어요. 그렇게 면역이 비정상화 보이는데 명상 교육을 받으면 쭉 줄어들고 정상화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도 보면 이 정도 돼야 되는데 높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것도 쭉 명상하는 사람들은 감소가 돼요. 정상화되고요. 이것도 명상하는 사람들이 조금 처음에 높다가 조금 감소되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제 이게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보통 사람들이 만큼 갖고 있는데 이거 좀 높은 상태에서 조금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명상은 면역을 정상화시킨다는 거죠. 즉 면역을 강화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마지막에도 코로나19에 대한 언급했을 때 그런 이야기 나오지만은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명상을 당겨서 말씀드리면은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의 면역을 조사해 보면 우리가 면역세포 T 임파고 B 임파고 자연산의 세포 이런 면역에 중요한 면역세포가 이 감염된 사람들은 낮아요. 우리한테 필요한 면역세포들이 그러면서 우리가 염증을 일으키는 여기서 이러한 인터루킨 4, 인터루킨 6 뭐 이런 염증을 일으키는 사람 염증을 일으키는 건데요. 이 염증을 일으키는 그러한 물질은 증가되어 있어요. 그런데 명상을 하면요. 명상 반대가 돼요. 아까 면역 세포를 증가시키고 염증을 일으키는 저런 면역 물질들은 감소시키죠. 그러니까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의 면역 상태와 명상이 만드는 면역 상태는 반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모든 사람이 코로나19에 걸려가지고 모든 사람이 급성호흡기 증후로 다 넘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넘어가는 사람이 안 넘어가고 젊은 사람들이 잘 정상 안 나온다는 이거는 상대적 면역이 높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또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또 앞으로 이 코로나 이외에도 앞으로 많은 질병들이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명상을 통해서 면역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에서도 코로나에 감염될 가능성도 줄일 뿐만 아니고 감염되더라도 그것이 악화되는 것을 줄일 수가 있는 것이 명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건강을 지키는 데도 명상이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을 갖다가 여기에 보여주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명상에 집중 명상 있고 맘챙기 명상하는 게 구분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집중 명상의 과학적 효과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 하는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맘챙기 명상의 과학적 효과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을 심신에 다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좀 더 심리 치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냥 궁극적으로 명상을 우리가 심리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많은 심리 괴로움을 갖다가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담자를 만나서 심리 치료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이 뭐냐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심리 치료하는 것이 그 사람의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 치료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치료의 속성들이 치료 기제가 존재하는데 그러면 이 명상에서도
마음챙김하는 명상에도 보면 우리가 심리 치료에 있는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제가 마음챙김 명상 속에서도 이 기제가 5가지나 심리 치료가 될 수 있는 기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통적인 심리 치료 방식이 치료 효과를 위해서 치료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 작동하게 되는 그 기제, 그것이 명상 속에 다 있다. 그러니까 요즘에 명상을 갖다가 심리치료 제3물결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외국에서는 명상을 심리치료의 수단으로 쓰고 있는 비중도 계속 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상이 마음을 왜 바꿀 수 있는가? 명상을 인한 심리치료 기제가 있기 때문에 마음을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설명드리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명상이 심리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명상은 제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명상은 과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아까 리켄슨 같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행복한 뇌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우울한 사람과 우리가 행복한 사람의 뇌는 기능하는 게 원래 차이가 있다. 기능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행복하도록 뇌가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뇌를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였거든요. 자, 그러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뇌를 바꾸느냐는 문제예요. 뇌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명상은 과학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거는 뒤에서 설명을 제가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명상이 해야 되는 이유, 그건 꼭 행복한 뇌를 만들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일단 이 명상을 해야 되는 이유, 좀 보편적인 이유를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내가 지금 행복한 사람도 영향을 덜 받겠지만 고려해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이건 건강한 뇌, 이거 나이 든 사람 뇌. 여러분들 이거는 눈이 잘 들어오고 잘 보겠는데 이건 보기가 좀 불편치요. 우리는 사람들 나이가 들면 뇌가 위축돼요. 작아진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듯이 젊은 사람 뇌, 건강한 사람 뇌는 이 피지 두께가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래서 저 안에 도랑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건 심한 이 뇌가 위축된 걸 보여주는데요. 어떻든 나이가 들면 따라서 이 두께가 얇아지잖아요. 이것이 이렇게 이만큼 두꺼운 것이 얇아지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러냐면 뇌세포가 죽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안에 골도 잘 보여요, 안에.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 이 뇌실하는 건데, 이런 공간이 작은데 보통 이 하도 이 두께가 이어서 이만큼이 사라지고 뇌세포도 죽어나가니까 듬성듬성 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고랑들이 많이 막 넓어지고 막 그렇게 되죠. 이 구멍도 커지고.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면 자꾸 이렇게 돼요. 이거는 27 먹은 사람 뇌고, 이건 87 사람 먹은 뇌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요 표시해 놨잖아요. 이것이 뭐냐면은 해막하는 거예요. 뇌에 해막하는 구조예요. 해막. 뇌에 해막하는 구조인데, 해막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기억에 관여합니다. 기억에 중요한 기능을 해요. 그런데 젊은 사람의 해만은 이만하게 꽉 차가 있고요. 나이가 든 사람 해만은 다 위축돼 가지고 퉁퉁 비었어요. 여든 뇌식하는 것도 다 비어있죠. 그만큼 이제 알차지가 못해. 이게 꽉 찼는데. 그래서 해마가 죽어가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기억이 탁 떨어지죠. 이게 이제 병적으로 급하게 빨리 죽어나가면 우리가 그걸 갖다가 알츠하이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스러운 노화 속에서 뇌가 작아지기 때문에, 위축되기 때문에 기억력이 떨어져요. 감정 조절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떨어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기능하는 뇌가 기능이 위축되기 때문에, 작아지기 때문에. 자, 이것이 노화의 특징이고, 앞으로
우리가 우리나라 지금 고령화 사회가 있잖아요. 지금 곧 초고령화 사회에 가거든요. 오래 살아요. 요즘에 혹시 라디오에 무슨 제약회사 광고 이렇게 들어보셨습니까? 아이고 뭐 우리 손주는 뭐 앞으로 뭐 내보다 두 배나 더 150살까지 산다 하는데 하는 뭐 이런 광고가 있어요. 어쨌든 수명은 길어질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82세 평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계속 길어질 거라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오래 사는 건 좋겠는데 뇌가 위축된 상태에서 목숨만 길게 가는 거. 그렇게 됐을 때 전부 어디 계시느냐면 그분들은 노인 요양병원 침대 위에 계세요. 수명은 기니까 의학이 발달되고 관리를 해주고 병생에도 치료가 되게 만들고 이렇게 되니까 오래는 사는데 뇌 기능이 떨어지면 정상적 생활을 못하니까 침대 위에서만 보내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입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뇌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뇌를 건강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최소 노령에서 생활하기에는 최소의 생활들이 필요하겠지만은 주안점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뜻이죠. 재테크가 아니고 저는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의 노년의 대비는 뇌테크다. 뇌테크를 해야 됩니다. 재테크가 아니고. 내가 돈은 아무리 많고 내가 문제 생기가 침대 위에 있는 거하고 돈이 좀 없어가지고 살기가 좀 힘들지만은 그래도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활동을 하면 하고 움직일 수 있는 거 움직일 수 있는 이 두 조건 중에 어느 것을 원하시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뇌테크예요.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노년에 이런 특징이 있는데 뒤에서 이제 보시면 명상을 해야 되겠다는 걸 알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명상은 뇌를 키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명상은 뇌를 키워요. 그렇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에 대한 우리가 노년에도 우리가 좀 더 삶의 질이 높은 노년 생활을 원한다면 뇌가 건강해야 되는데 명상이 뇌를 지켜주는데 효과가 있고 도움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명상 안 할 이유가 없어요. 난 행복 안 해도 돼. 그렇더라도 치매는 걸리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명상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고 그나마 내 의지대로 좀 살 수가 있는 시간이 더 길고 그러다가 이제 죽을지라도 아니면 내가 의지를 살 수 있는 기간이 짧고 내 의지에 상관없이 살아가야 되는 그 시간이 길다면 고통이에요. 불행이죠. 행복해지려면 삶의 질을 높여야 된다는데 그게 뇌가 제일 중요하다. 뇌를 키워야 돼. 그래서 뇌 건강에 여러분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앞으로 돈을 얼마 더 적금 더 들어가 얼마 더 모을까 막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뇌 빨리 손상돼요. 그래서 뇌테크를 저는 강조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제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재테크가 아니고 뇌테크라는 거 명심을 하고 생활하시면 좋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이 뇌가 커진다는 것은 명상에서 나오는 결과들이에요. 자, 이 명상을 하게 되면 뇌에서 영향을 변화를 일으키는 자리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너무 자세하게는 말하지 않겠지만은 뇌에 보면 뇌독하는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뇌독. 이 뇌독하는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정서를 경험하게 해준 자리예요. 여러분 슬픔을 경험하게 만들고 기쁨을 경험하게 만들고 분노를 경험하게 만들고 하는 건데 그런데 그러면 야가 슬픈지 기쁜지 어떻게 아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슬픔 반응, 우리 슬픔에 생기적 반응, 분노에 생기적 반응, 기쁨에 생기적 반응 이런 정보들을 다 받아요. 자가.
그러면 자가 그런 정보를 받아가 이렇게 행복 정보네 하면 행복감을 느끼게 만들어주고 우울 정보네 하면 우울감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서를 경험하게 만들어줘요. 자, 우리는 정서도 좋은 것도 있고 나쁜 정서도 있는데 여러분들 나쁜 정서는 경험하지 말아야 될까요? 나쁜 정서를 경험 안 하는 게 좋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정서는 좋고 나쁜 게 없어요. 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에요. 우울감도 필요하고 불안도 필요하고 괴로움도 필요해요. 분노도 필요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정서를 잘 못 느낀 사람이 있어요. 사이코패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사람들은 이것의 발달의 차이가 있어요. 사람이 좀 더 사람답게 되기 위해서는 감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로봇처럼 그런 어떤 감성이 안 드러나고 로봇처럼 되어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인간이냐. 따라서 우리는 이 감성을 충분히 누려야만 우리가 또 감성을 조절하는 역량도 키워져요. 내가 어떤 불안 같은 잘 느낀다? 그런 사람은, 그런 느끼는 사람은 어떻든 그것을 견뎌내기 위해서 불안을 조절하는 나름대로의 방법도 터득하고 또 조절의 힘을 키울 수가 있지만 불안 자체 같은 경험을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건 키울 역량도 없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정서 조절 역량을 키울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요즘에 길거리에서 묻지마 폭력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정서 조절 장애 때문에 집에서 가정 폭력 또 여러분들 그 뉴스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떻게 부모가 저럴 수 있나, 어떻게 부부가 저렇게 할 수 있나, 이렇게 되는데 그때 어떤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그 분노를 통제를 못 해가지고 부부지간에 자식 간에 가족들 간에 아니면 나가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 감정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감정을 제대로 못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부끄러움, 불안, 염치 이런 감정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도덕적 행동, 비도덕적 행동 안 해요. 그런데 그런 감정이 없으면 지금 자기한테 뭔가가 필요하다 싶으면 그런 것들을 그냥 해버려요.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뭔가 불안 이런 것들이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안 올라오기 때문에 뻔뻔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서가 풍부한 것이 우리가 하나의 인간, 올바른 인간으로 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러한 정서 경험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뭐냐면 공감력이 높아져요. 상담하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공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감정을 나도 같이 느낄 수 있을 때 그 사람 입장 속에서 그 사람 이해를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치료가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치료동맹하는 관계 형성 잘 돼요. 여러분들 중에도 내 감정을 잘 알아주는 사람이 좋잖아요. 내 감정 못 알아주는 사람보다. 감정 잘 알아주는 사람이 되면 나는 딴 사람과 관계를 잘하게 돼요. 관계를 잘하니까 관계가 많으니까 나는 인간관계에서 사람의 고통도 많이 오고 행복감도 많이 오는 건데 관계가 많아야만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고립되고 외로웠고 이런 사람 관계를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공감력이 있으면 남들하고는 굉장히 좋은 관계를 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훨씬 많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훨씬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도 행복감도 더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명상은 저 내도를 발달시킨다 하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내부 보면 전체 대상 표식하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이에요. 네. 이게 이제 명상을 할 때 이 부분이 발달 활성화 된다는 걸 보여주는 연구 결과고요. 이 부분 발달하는 건데 이 부분이 어떤 기능을 하냐면 첫째가 주의입니다. 주의. attention. 간혹 어떤 어머님들은 애들이 명상하도록 명상을 가르치고 싶은 부모들 계세요.
그런데 그 부모들의 1차 목표가 뭐냐면은 집중력을 키우고 가지고 공부 잘하게 만들고 싶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일단 그런 목표라면 명상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목표가 되는 건 되어서 되지는 않지만 어텐션을 키워줘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명상을 하게 되면 이것이 주의 통제하는 자리예요. 주의. 그런데 명상을 하게 되면 정이 발달하기 때문에 주의 통제력이 높아져요. 자, 그리고 주의를 여기 보면 에라 감시. 자, 감시를 통해 의도적 행동 조절을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 되어 있는데요. 주의를 여기에 기울이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가 잘못되는 것을 빨리 간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내가 주의를 못 기울이면 얘가 뭔가 잘못되어 가던지 모르는 거죠. 예컨대 어머님들이 지금 국 기른다고 얹어놨어요. 가스레인지 위에. 가스레인지 얹어놓고 지금 끓이면 불 끄려고 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데, 근데 지금 집에는 뭐 이 걱정거리가 많고 해가지고 주의가 진짜 딴 데 다 가 있어요. 그 앞에는 볼볼 끓고 있어요. 생각 저기 가 있어요. 주의가 통제가 안 돼. 딴 데 가 있어요. 주의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주의가 저기 가 있게 되죠. 그러면 조금 있다 보면 막 넘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쪽에 주의가 딱 있으면 이거 끓으면 내가 두꺼운 거 불을 끄겠다. 뭐 그런 목표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주의가 가 있으면 여기서 조금만 넘치려고 하면 그때부터 불을 다 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이것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잘못된 것을 빨리 간파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기 때문에 그 이후로 뭐가 갈 수 있냐면 조절하는 수가 있어요. 뭔가 바꿀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넌 나가버리면 에라가 일으키고 가는 거예요. 너희 딴 데 가고 있으면, 주의가 딴 데 가 있으면, 이 길로 가려고 했는데 주의가 딴 데 가 있으면 이 의도와 상관없이 평소에 습관된 길로 쭉 가버리죠. 그러니까 행동 조절 못하는 거예요. 에러를 감지도 잘 못하고. 이래서 안전사고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은 이걸 발달시킨다. 그러니까 주의력이 높아지죠. 그러면 과제 수행 능력이 높아지겠죠. 그러면서 에러를 잘 간파해서 빨리빨리 수정하겠죠. 자기 조절 잘하겠죠. 그런 영향을 키워줄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뭐 나머지 이런 기능도 있다 하는 건데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일단 핵심만 되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 전전두 피지를 발달한다 하는데요. 우리가 뇌 앞쪽 부분을 전두엽이라고 해요. 근데 앞에 이 부분, 이걸 갖다가 전전두라고 해요. 이 부분이 뭘 하냐? 사고하는 부분이에요. 사고, 생각 이런 거. 근데 명상을 하게 되면 이것이 커져나가요. 이걸 보여드리는 것이 이거 연구 결과인데요. 이건 아까 이슈라고 하는 거 아까 뇌도입니다. 뇌도 아까 정서를 경험하게 만드는 뇌도. 이거는 전전두엽이에요. 그래서 뇌도, 저 안쪽에 있는 뇌도 부분하고 뇌 앞쪽 부분 전전두엽 이 부분인데, 지금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면은 이게 이제 20대부터 60대까지 나이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좀 더 극적인 것이 있는데요. 전전두에 보면 요 그래프가 있고 요 선이 있잖아요. 근데 이 빨간 점들로 된 구성하고 있는 이 선은 정상적인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이 나이가 들에 따라서 이 전전두엽의 이 부피가 감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전전두엽이 작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작아진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은 뭐냐? 생활 속에서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더라도 전전두의 부피가 감소하지 않죠. 그러니까 명상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 노화에서 내가 작아지는데 명상은 뇌를 키워주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부피가 감소되지 않고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전전두엽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뜻이에요. 명상하면. 이거는 뭐냐면 내독하는 건데요.
처음에 좀 요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기울기를 보면요. 정상적인 내도가 부피가 빨리 감소해요. 그런데 명상하는 사람들은 내도가 조금 감소하는데 기울기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조금씩 감소한다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이 부분은 앞에 해막하는 부분인데요. 해막.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87세 해막은 막 위축대가 조만하고 그때 그 해막, 기억과 관련된 중요한 기능하는 해막.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은 명상을 하게 되면 해마 부피가 커진다는 걸 보여주는 연구 결과예요. 이 보면 해마자리인데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해마가 정상인들보다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명상은 치매 예방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가르시아라고 하는 인도계의 미국인 의사가 있어요. 요가도 하고 의사고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은 치매 예방 재단 총재를 하면서 명상 기반 속에서 치매 예방을 또는 치매 치료 이런 것을 갖다가 프로그램을 적용시켜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이제 요가와 명상, 요가도 명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가, 명상, 먹는 음식 이걸 기반해 가지고 치매 예방, 치매 치료를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치매 예방 재단에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치매가 걸려가지고 자식들로부터 떨어져 살아야 되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해마를 잘 관리해야 되고 명상은 해마를 키우니까 치매 예방할 수 있으니까 건강한 노년 생활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재테크라고 이야기를, 뇌테크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명상은 이거는 뇌의 다른 영역들도 커진다는 거예요. 다른 영역들 부피가 커진다는 연구 결과예요. 그래서 이제 명상은 전반적으로 뇌를 키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거는 또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좌측 우리가 이 뇌는 그 좌측하고 우측 전두엽이 있는데 좌측이 우측보다 좌측이 많이 활성화되면 긍정적 정서를 가져요. 상대적으로 좌측 전두엽보다 우측 뇌가 더 활성화되면 부정적 정서를 가져요. 근데 명상을 하게 되면 처음에 명상 8주 교육받기 전에 우측이 많이 활성화되어서 부정적 정서 경험을 많이 하는 사람이 8주 명상 프로그램 딱 끝나고 나니까 이 활성화가 바뀐다. 좌측으로. 좌측 뇌가 더 활성화되는 거예요. 즉 뭐냐면 명상 훈련 받고 나니까 이전에 비해서 더 긍정적인 정서를 갖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을 하게 되면 불안, 우울 이런 것을 관리하는데 크게 도움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입증된 연구 결과입니다. 자, 그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혹시 ADHD 아이들 말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가면 많다는 아이들. 이 ADHD 애들은 이 뇌가 신경망이 이게 정상 아이들인데 정상 아이들 보면 뇌의 망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뇌의 망이 굉장히 강하게만 연결되어 있고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아서 신경망이 덜 발달됐다는 걸 보여줘요. ADHD 아이들은. 그런데 이것이 이제 명상을 ADHD 애들한테 명상을 가르쳤더니만 이 ADHD 아이들은 이거는 신경망이 이건 앞에 연구와 이 연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신경망이 ADHD 아이들은 신경망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명상을 시킨 집단이고 이것도 명상을 시킨 집단인데 명상을 시켰더니만 신경망이 많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DHD 아이들도 명상을 가르쳤더니만 명상망이 발달하면서 ADHD 증상들이 완화되었다 하는 연구 결과를 갖다가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명상을 가르칠 수 있고 ADHD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연구를 이제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ADHD인데 왜 명상을 가르치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애들한테 적용하는 명상을 갖다 어른한테 하는 명상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명상은 따지고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방법도 간단하고, 문제는 그것을 내가 내한테 익히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지 방법이 어렵고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명상은 저는 간단하게 명상이 뭡니까? 뭐 이러면 저는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해요. 명상은 간단한데 그게 뭐냐면 의도하는 곳에 마음을 두면 다 명상이 돼요. 그런데 참 어려운 게 의도하는 곳에 마음이 잘 안 와요. 여러분들도 명상을 배운다면 처음 해보면 그런 거죠. 자, 명상해야 되겠다. 자, 마음 모아야지. 그러니까 딱 결심하고 딱 앉았는데 벌써 마음이 여기 있지 않고 벌써 딴 데 가 있어요. 벌써 나가 있어. 그래서 의도하면서 마음을 두는 게 참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어떤 형태든 간에 의도하는 곳에 마음을 두게 되면 다 명상이에요. 자, 그렇다면 아이들, ADHD 애들, 그 애들은 뭐 어른들처럼 이렇게 가부좌 털고 앉아가지고 무슨 이렇게 촥 다리 손도 펴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막 호흡 막 하고, 이 가능하냐? 처음부터 안 되겠죠. 그런데 그 애들한테는 그 애들 맞게 의도하는 것에 마음을 두는 연습을 계속하면 그만큼 주의력이 키워지는 거고, 그 상태가 이제 마음을 조절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명상한다는 것은 마음 조절하기 위한 거거든요. 뭐 잘 빠져나가고 엉뚱한 데 가고 거기서 이상한 생각이 일어나고 그 생각 때문에 감정이 막 지금 그런 감정을 경험한 이유도 없지만 현재는 괜히 과거에 오래전에 이것도 묵었던 그 생각이 또 올라가서 그러고 나서 거기에 묻어있던 감정이 탁 올라가지고 그래서 막 갑자기 지금 와서야 막 또 짜증나고 막 화가 나고 그러면서 잠도 못 자고 참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생활 속에 자주 일어나요. 근데 명상은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 의도하는 것에 내가 마음을 두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끌려갔잖아요. 나 그쪽에 마음 두지 않았겠는데 쭉 끌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마음에 둘락하는 곳에 의도하는 곳에 데려오는 것이 명상 훈련이에요. 그래서 아이들도 ADHD 같은 경우도 애들 명상 어떻게 하느냐, 뭐 노릇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저는 뭐 여러 가지를 구상하면 많이 나오지 싶은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메트로놈 틀어놓고, 메트로놈, 자, 메트로놈 놓고 이제 게임식으로 하는 거예요. 메트로놈 딱 틀어놓고 똑딱 똑딱 똑딱. 자, 지금 아빠 엄마하고 우리가 노래하자. 메트로놈 틀어놓고 이게 소리를 갖다가 몇 개 울리는지 맞추면 가자. 맞추면 사탕 하나 줄게. 뭐 이런 식의 게임 형태. 그러면 애가 예를 들어서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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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하고 몇 개 하면 애가 손 탁 들고 7개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맞잖아요. 맞았다면 그 애는 지속적으로 거기에 주의를 뒀을까요, 안 뒀을까요? 주의를 뒀죠. 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런 훈련이 주의를 스스로가 제가 몇 개씩 하면서 자기 그 들으려는 의도를 갖고서 계속 주의를 기울이가 그거 다 세워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점점 길어지게 만들고, 뭐 그것이 뭐 30개씩, 40개씩 나중에 이렇게 가도 애가 맞춘다면 그 애는 자기가 의도하면서 마음을 두는 연습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애가 나중에 뭐냐면 어른이 좀 되어갔을 때 진짜 정식으로 자세를 그런 식으로 바꿔 나가면 되는 건데, 어릴 때부터 명상을 그런 식으로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종소리 땡 치고 나서 종소리 끝났을 때 손들기. 그럼 그거 맞추려고 하면 그건 어떻게 돼요? 종소리 끝까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듣다가 보니까 소리가 있다 없다 이렇게 들으려고 하면 끝까지 주의를 둬야 되거든. 그것이 애들 명상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해가지고 애들 그런 역량이 늘면 나중에 좀 어른들이 하는 형태로 넘어가 마음을 모으락하면 쉽게 마음을 모을 수가 있어지고, 그 애가 그렇게 마음이 모아지면 속에서 잘 안 돼가지고 일어나는 화딱지 이런 거, 짜증 이렇게 잘 안 일어나면서 잘 묻어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ADHD 애들도 처음부터 뭔가가 막 명상 안 차야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거예요. 뭐 처음에는 안 되면 뭐 30주짜리 뭐 호흡 세기, 호흡 개수 몇 개, 뭐 이런 거 세기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출발하면 저는 연구 결과 4개월 동안 간단한 애들 명상을 시키고 ADHD 미국에는 ADHD 전용 학교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애들 아침에 무슨 20분씩 이런 명상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게임식으로 그런 식으로 했더니만 ADHD가 치유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쪽에 적용될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왜 내가 바뀌느냐? 그거는 이제 최근에 나온 이야기지만 근래에 뇌과학에서는 옛날에는 경험이 뇌를 바꿀 수 없다고 봤는데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는 경험이 뇌를 변화시킨다 하는 게 정설로 됐어요. 그런 현상을 갖다가 뭐냐면 신경가소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뇌에서 변화시키는 뇌신경가소성. 그래서 경험이 없을 때는 뉴런들이 이렇게 제대로 크지도 못하고 이렇게 연결도 안 되었지만은 자꾸 경험이 되면 이 뇌회로들이 점점점 복잡하게 바뀐다는 뜻이죠. 이 그 세포체도 점점 커져 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뇌가 바뀌어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경험이 뇌를 바꾼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오늘의 정설이다. 그런데 명상도 훈련단의 경험이에요. 그런데 그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것에 준하는 뇌 영역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거는 지금 포스트 코로나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면 우리가 제가 얼마 전에 발표한 논문에 좀 정리했는데요. 코로나19의 명상이 면역 효과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코로나 환자들이 림프, B세포, T세포, NK세포 이런 감소들 같은 게 나타나고요. 전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증가되고요. 항염증 기능하는 인터루킨은 감소되고 이런데 명상의 반대 효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면역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차후 어떤 질환이 올지라도 면역을 높이기 위해서 명상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뭐 명상이 왜 우리가 코로나 블루이기 때문에 우울하다, 또 불안하다, 또 짜증난다, 화난다 이런 정서적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명상이 이러한 정서적 문제에 효과를 주는 이유, 뭐 그것을 갖다가 설명해 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앞에 봤던 것은 전적 대상회가 발달한다. 주의 조절력이 뛰어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명상은 주의 조절을 높여요. 그런데 우리가 우울한 사람들은 주의 편향이 생겨요. 불안, 우울 이런 사람들. 주의 편향이 뭐냐면 내가 우울 상태, 불안한 상태 이쪽에 대한 자극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주의가 그쪽 많이 쏠리는 걸 이야기해요. 또 주의 조절력이 우리가 부정적 정서 경험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우울, 불안 경험하는 사람들은 불편한 주의 쪽으로 가는 걸 통제하는 것 같아요. 인지적 결함이라고 해요. 불필요한 자극으로 주의가 자꾸 가는 걸 갖다가 제어하는 것을 인지 제어라고 하는데, 주의 편향은 자꾸 내 감정하고 일치되는 자극에 대해서 자꾸 그쪽으로 막 쏠리는 걸 이야기하고, 인지적 제어하는 거는 불편한 쪽으로 주의가 안 가도록 하는 영향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우울, 불안 걸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의 편향이 생기고 인지적 제어의 결함이 생기는데, 명상을 하게 되면 주의 조절이 높여지기 때문에 주의 편향을 줄이고 인지적 제어 결함을 갖다가 줄여줘요. 그러니까 이것이 주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정서적 문제가 해소된다는 측면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알아차림, 명상은 마음챙기 명상하는 거는 here and now, 지금 이곳에 있는 경험에 주의를 두는 훈련이기 때문에 현재 순간에 머무는 걸 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울증 걸린 사람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반추예요. 자꾸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걸, 잘못되어 있던 걸 갖다 자꾸 되새기는 현상을 갖다가 반추라고 해요.
또 우리 사는데 불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미래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 미래, 걱정, 불안. 미래는 아직 오지도 않는데 그 미래 가지고 사자 벌써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 애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벌써 애 결혼에 대해서 걱정하고 앉았고 뭐 이런 식입니다. 우리 애 좋은 학교 못 가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주의가 쏠리면 후회와 우울이 오고 아직 올지 않을지도 모르는 미래의 주의가 많이 가 있으면 미래 불확실시되기 때문에 불안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로 가면 우울, 미래로 쏠리는 사람들은 불안을 갖게 돼요. 그럼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 주의를 현재에 머물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명상은 항상 현재 머무는 연습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을 벗어나게 되는 심리적 기제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 비판단적 태도예요. 명상을 하면서 판단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는 건 뭐냐? 있는 그대로 봐요.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있으면 있고 현상은 현상대로 그대로 보도록 훈련시켜줘요. 명상은. 그러면 판단하지 않으면 뭐가 잘 되느냐면 우리는 좋다 하면 집착을 하고 싫다 하면 회피해버려요. 나쁘다 하면 회피하고 좋다 하면 집착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못 보는 거죠. 있는 그대로 못 봐요. 그래서 판단하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집착하면 그쪽으로 편향되어 버리고 우리가 회피해버리면 그쪽으로 편향돼요. 안 된다 생각하면 계속 안 되는 방향으로 모든 걸 생각하게 되고 된다 하면 되는 방향으로 생각해요. 근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게 본질이란 말입니다. 그럼 제대로 보려고 하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 비판단 태도하는 거는 우리가 판단을 해버리면 이렇게 쏠리는데 비판단을 하게 되면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현상을 보면 무엇을 잘할 수 있냐면 그 경험하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한 수용이 높아져요. 저 뭐냐면 내가 지금 우울하구나. 내가 우울하네. 내가 지금 화났구나. 내 화났네. 근데 화는 나쁜 거야. 우울은 나쁜 거야. 하면 내가 화났기는 화났다. 우울하면 나 안 우울해. 이런 식으로 회피를 해버리면 내가 우울한지 화났는지를 갖다가 잘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우울한지 화났는지 내가 짜증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열등감이 쌓여있는지 불안한지 이 사실을 갖다가 그대로 있는 대로 내가 받아들이면 그때 받아들이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요. 인정을 하면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게 뭐냐면 판단하지 않으면 수용하기 쉬워지고 이 수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상황에 대한 수용의 정도가 불안 감소하고 밀접한 관계가 됩니다. 내가 받아들이면 수용을 할수록 나는 불안이 감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제가 모여서 여러분한테 명상을 갖다가 실습하고 가르치고 이런 그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려고 왔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명상에 실제적으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하는 이유는 신앙적 문제가 아니고 명상이 가지고 오는 이러한 긍정적 효과들, 심리적 효과, 뇌과학적 효과, 거기에 따라서 정서 조절력도 높아지고 참 그러니까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요. 이거 명상을 하게 되면 앞에 분노 조절 장애, 정서 조절 장애가 생기면 사이코패스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명상을 하면 감정 조절 잘할 수 있는데 그게 왜 잘할 수 있느냐 하는 거 갖다가 일단 제가 들어봤네요. 좀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 지금 아미그달라 하는 편도체라는 구조예요. 요 자리가 굉장히 부정적 증서를 잘 일으키고 불안, 공포, 초조, 긴장, 우울 그러면서 욕구를 일으키는 자리, 욕구. 프로이드하는 정신분석하는 프로이드가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은 성욕과 공격성이라고 했거든요. 그것의 센터가 여기에요. 그런데 야가 지멋대로 날뛰면
날뛰면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막 정서가 막 부정적 정서가 막 표출되고 부정적 정서가 병성을 갖다가 경험하면서 막 표출하게 돼요. 그래서 뭐냐면 옆에서 보면 저 미친 교회가 이런 거예요. 뭐 화났다 하면 막 날뛰고 막 이런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심하면. 자, 그런데 이 명상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발달시킨다 했죠. 이 앞에 전전두요. 이게 발달시킨다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서 내려오는 회로가 있죠. 이렇게. 또 여기서 내려오는 회로가 있죠. 이 회로가 뭐냐면 전체 대상 피질이 편도체를 통제하고요. 전전두엽도 편도체를 통제해요. 근데 명상은 이걸 발달시키잖아요. 또 명상이 이 발달시키죠. 그러니까 뭐야? 통제센터를 키워주잖아요. 통제 역량을 키워줘요. 그러니까 편도체를 통제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감정을 딱 느끼더라도 이 조절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정서 조절이 높아져요. 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EQ가 높아져요. 그럼 EQ가 높아지니까 성공 가능성도 높아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하게 되면 이러한 그 내각지 기반 속에서 명상은 이러한 효과가 있다는 게 드러났다. 따라서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우리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짜릿한 자극과 달라요. 행복은 언제 오느냐? 괴로움이 없으면 행복해져요. 행복해서 뭔가가 우리가 짜릿한 이런 것처럼 뭔가 찌릿하게 이런 게 행복이 아니고, 행복은 평온한 마음에서 오는 거고, 그 평온한 마음은 괴로움에서 벗어날 때 평온한 마음이 와요. 그래서 행복은 괴로움에서 벗어날 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명상은 지금 나한테 일어나는 불필요한 생각들을 줄이고 그것과 관련된 불필요한 감정을 갖다가 줄일 수 있는 힘을 키우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에서 괴로움이 오는데, 여러분 생각 안 하면 안 괴롭잖아요. 생각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걱정 안 하면 안 괴로운데 걱정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명상은 이걸 조절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냐면 행복감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은 행복을 갖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하나의 금세금세 익혀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명상은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진화적이라고 얘기해요. 진화를 거르쳐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 원시시대부터 인간이 진화되어와 생존까지 살아오는 것은, 생존가가 그렇게 높았던 이유는 어텐션, 주의를 바깥으로 많이 쏟아가지고 경계를 많이 해가지고 누가 오나 안 오나 막 주위를 막 살피면서 피하고 뭐 이래가지고 잘 살아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는 주위가 바깥으로 나가도록 훈련을 받고 진화되어 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명상은 주위를 바깥에 돌아가는 게 아니고 안쪽으로 두게 만들거든요. 내가 지금 뭘 느끼고 지금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어떤 지금 욕구가 있고 막 이런 걸 들다 보면서 빨리 알아차림해가지고 내가 나를 조절해가면서 조절을 키워나가는 건데, 그럼 주인은 안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반진화적인 방향이다 보니까 딱 쉽게는 안 온다는 뜻이에요. 쉽게. 그러니까 반복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조금씩 몸에 익혀지면 여러분들은 그때서야 마음이 좀 편안하다고 해서 이런 걸 느끼게 되고, 그 마음이 편해져야만, 불안이 없고 마음 편해져야만 요즘에 현대인들 많이 갖고 있는 불면증이 줄어들어요. 불면증 심지어 원인은 불안 때문이에요. 걱정, 불안 때문에 불면증이기 때문에 이 불안, 걱정에서 벗어나면 불면증을 극복할 수도 있는 것이 명상이 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 명상에는 제가 뭐 두서없이 명상은 어떻든 뭐 이러한 효과를 가지고 주니까 여러분들 명상을 기회가 있을 때 명상을 좀 배워라.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교육 끝나고 나면 묻는 분들이 계세요. 명상 어디 가서 배우면 좋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뭐 공식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씀 못 드리겠고,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내가 어떤 명상을 배우러 갔는데 거기에서 내가 내 의지를, 내가 자유롭게 내 의지를 펴기 못하게 만든다면 그런 데서는 가는 것이 아니다. 명상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을 키우고 내가 자유를 얻고자 하고 명상을 배우는데, 내한테 뭔가 족쇄가 된다면 거기는 절대로 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있으면 좋겠지만은, 요새 명상책도 많고 유튜브도 많고 한데, 유튜브 중에 좀 학자들이 한 명상 지도 그런 쪽에 보면서 배우면 돼요. 명상 방법은 어렵지가 않아요. 아주 쉬운데 방법은 내키 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걸 반복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나. 혹시 좀 더 잘 받고 싶으면 이게 또 광고가 되면 안 되지 싶은데, 한국 명상 학회가 있어요. 제가 작년까지 학회장이었다. 한국 명상 학회는 명상의 과학화와 명상의 대중화를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다양한 분들 계세요. 의사분들 계시고, 심리학자, 심리학과 교수들, 또 의대 교수들도 있고, 그렇게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학회예요. 학회지만 누구나 일반인도 다 참여할 수 있고, 거기에 학회 가입하시면 명상을 배울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오늘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 분이라도 뭐 질문을 받을 시간 될까요? 네. 혹시 뭐 한두 분만 혹시 궁금한 점 있습니까? 제가 이야기했는 것 중에 질문 있으시면 없으십니까? 마음에 지금 딴 데가 있습니까? 교수님, 제가 질문 하나 해드릴까요? 네. 교수님께서 지금 최근에 이제 발표한 논문에는 이런 걸로 명상이 코비드19에도 효과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저희의 이제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저희가 뭐 이런 명상원이나 이런 데 가지 않고 집에서 뭐 쉽게 조금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명상법이 있을까요? 그럼 방법 많은데요. 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유튜브를 보면 된다 하고, 뭐 이렇게 처음부터 자기한테 자기 쪽으로 마음을 갖고 오는 게 좀 힘든 사람은 바깥에 참 주의는 잘 가는데, 바깥에 집중 잘하는데 내 안에 집중 잘 안 되는 사람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메트로놈 있잖아요. 메트로놈을 틀어놓고 그 메트로놈을 놓치지 않고 계속 듣는 연습. 그것도 간단하게 명상하는 방식이고요. 나를 좀 느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한 거는 가만 앉으셔가지고 숨을 쉬잖아요. 입으로 코로 숨을 쉬셔야 되고, 들숨 날숨. 코로 숨을 드시는데 숨 들으실 때 내쉴 때 막 일부러 숨을 갖다 크게 쉬고 내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러운 자기 호흡에서 코 끝을 숨이 들으시고 내쉴 때마다 코끝에 온도 차이가 생겨요. 감각이 달라집니다. 숨을 들으실 때, 숨을 내쉴 때. 들으실 때는 좀 차지만 숨을 내쉴 때는 약간 따뜻해져요. 그 감각을 놓치지 않고 계속 경험하는 거.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는 한 30초 하다가 놓치고, 1분 하다가 놓치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좌절하지 마시고, 30초 만에 30초를 성공했다 싶으면 그 30초를 위해서 반복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점 가면 5분 하고 있을 거고, 갑자기 어느 시점 가면 30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거는 그렇게 해서 마음을 모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만 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 안 되고 하면 나중에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명상했더니 내가 좀 이상해져 부탁하고 연락 주시면 그렇지 좀 도움 줄 수 있으면 하고요. 자, 제때 수업 듣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하십시오. 네.